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8번째. 나를 때리는 남편 별. 아직도 맞고 사는 사람 계세요? 있지요. 고래로부터 서로 때리고 치고 받는 거는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때리는 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면도 있어요. 때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관이라는 게 편관, 정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누면은 이 관이라는 게 때리는 관도 있고 이렇게 보호하는 관도 있어요. 그건 좀 이따 할 거고 지겹도록 복습을 해야 됩니다. 이 10가지 별을 내가 명칭을 제대로 외우기까지는 아주 막 지긋지긋할 정도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어김없이 복습을 할 겁니다. 1차적으로 나는 일간이야, 일간. 자, 매번 말씀하지만 요게 일간입니다. 여기에 신금, 여기에 임수, 여기에 경금. 요 일간을 기준으로 오늘 공부할 거는 여기 관성입니다. 편관과 정관, 즉 나를 극하는 것, 나를 극하는 별을 하고 극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극하는 별. 그럼 관성 공부인데, 자, 이거 하기 전에 몸편을 의미해서 자, 나와 같은 별. 나와 같은 별, 이것을 비견겁제라고 합니다. 비견과 겁제를 합쳐서 비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견, 겁제 이렇게 나누지만 뭉쳐서 큰 의미에서 이제 같은 뜻이니까 그냥 우리가 비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생하는 것. 내가 생하는 별을 식상이라고 해요. 식상. 나의 표현별이죠. 일하는 별, 나를 나타내는 별, 식신과 상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것, 내가 극하는 별, 재성이라고 하고 편재와 정재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관성, 편관과 정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때린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 편관은 약간 강압적인 기운이 있어요. 윽박지른다, 강압한다, 일방적이다, 뭐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이 정관은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인 지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극하는 별, 관성, 그 다음에 나를 생하는 별, 나를 생하는 별은 인성이라고 해요. 인성. 요거는 편인과 정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10가지 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가지 별과는 상당히 친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주를 이렇게 풀어줄 때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제8회 나를 때리는 별. 보통 이 때린다는 개념을 우리가 극이라고 해요. 극. 그래서 이제 묶어서 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제어하고 억제하는 힘이에요. 직장이라는 것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를 제어하죠. 몇 시까지 출근해라, 언제까지 무슨 일 해라, 몇 시에 퇴근해라, 뭐뭐 해라, 이렇게 뭐든지 나를 이렇게 제어하고 뭔가 통제하는 거 있죠? 그걸 관이라고 해요. 그럼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런 경우를 상관이라고 해요. 상관. 나를 제어하는 것을 난 못 참겠다. 그래서 상관이 발달된 사람은 조직사에서 일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관성이 사주에서 잘 발달된 사람들은 참는 힘이 있어요. 참는 힘. 그러니까 그 참게 되면 어떤 힘이 와요? 나한테 직급이 올라가죠. 또 나한테 사회적인 명예가 주어져요. 참는 자의 복이 있나니. 비슷한가요? 그 참으면 나한테 명예도 주고 또 직위도 주고 또 그에 걸맞는 어떤 수입도 되고. 그러니까 인생은 좀 참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주에 관성이 하나도 없다. 이거는 잘못하면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천방지축. 자, 결혼했으면 어떻게 돼요? 술 먹다가 적당한 시간에 일어나서 가정에 가야 되죠. 왜냐면 가정에 자식도 관이거든. 자식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잖아. 근데 관이 없으면 3차, 4차 나중에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집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주에 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남자한테는 남명인데 자식도 되고 직장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 남자가 자식과 잘 인연을 맺고 자식을 잘 사랑한다는 그런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명한테는 남편과 직장인데, 자, 직장, 좋은 직장을 얻는다는 것은 좋은 남편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는 어떤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마찬가지죠. 좋은 남편을 만난다는 건 또한 좋은 직장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든지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이라든가 어떤 노력 이런 거는 꾸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좀 이제 나눠서 말씀드리면, 편관은 뭐냐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남편이,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편관이다. 그러면 사랑도 주고 돈도 많이 갖다 주고 이렇게 잘 되질 않아요. 그럼 사람은 집에서 한다. 마누라를 사랑한다. 그러면 돈이 부족해. 돈을 많이 벌어오면 사람은 밖에서 나갈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정관은 어때? 정관은 균형이 맞춰진 거죠. 800에서 잠도 재워주고 돈도 잘 벌어오고 출퇴근할 때마다 마누라의 변한 모습을 보고 항상 칭찬해주고 그게 정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별을 선택하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원하시는 대로. 자, 그러니까 이 편관은 강압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무관이다. 군, 경, 검찰. 뭔가 무시무시하시죠? 지금은 괜찮은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파출소라든가 무슨 뭐 경찰서 어디 뭐 검찰청 같은 데 간다고 하면 뭔가 굉장히 위축이 되죠. 그게 나를 제어하고 억압하고 어떻게 돼? 통제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특히 편관은 그런 기운이 강해. 그래서 약간 강압적인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죽인다는 개념이 같이 포함되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외워야 될 게 몇 개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헷갈리지 않으려면은 그러니까 연상기억법을 써야 돼요. 연상기억법. 그러니까 뭔가를 연상해서 내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 쉽게 잊어먹질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편관의 형태, 편관의 어떤 성분을 기억하려면 전 XX 대통령을 연상하시면 돼요. 어느 대통령인지 아시죠? 딱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강압적인 제어, 무관, 군인, 경찰, 검찰, 그 다음에 낙하산 인사, 편관의 성질이. 자, 근데 이 편관이 많다는 것은 편관이 많고 식신상관, 즉 편관이 많은데 편관의 힘을 편관이 나를 치는 거거든요. 자, 나를 극하는 별이죠. 어쨌든 간에 관성이 나를 극하는데 극하는 것을 막아주는 게 식신상관이에요. 자, 관이 나를 침략하면 식신상관이 내 앞에 딱 서가지고 잠깐만 하고 어떻게 돼? 억제한다는 게 식신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모든 일이
너무 잘 안 될 수 있어요. 강한 힘이 나를 극하니까 내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 정관은 합리적인 지역. 그래서 행정, 교육, 법률과 이런 느낌이니까 무관, 그 다음에 군인, 경찰, 검찰 이거하고 어떤 이미지가 대조되죠.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제어는 행정과 교육과 법률과 고, X, 총리 그런 분 계셨죠? 한번 이 두 분을 이렇게 연상해 보세요. 어느 분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우리가 편관, 정관이라는 걸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연상되는 어떤 하나의 상을 이렇게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정관은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고 공정하고 공명, 그 다음에 세심하다. 이제 떠오르죠? 두 분을 생각하시면 이렇게 은연히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그게 바로 연상기억법입니다. 그래서 정관과 평관. 정관은 뭔가 합리적이다. 평관은 강압적이다. 그래서 편관적인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어려운 직장을 다니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형사다. 그럼 경찰 쪽이 한 분야지만 그 굉장히 힘드시죠. 제때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밤새 근무할 때도 있고. 그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사주를 보면은 이거는 경금일간이에요. 자, 경금 이 자체가 금이니까 이 자체가 금이에요. 그럼 나를 극하는 게 불이죠. 불, 화. 그러니까 화가 금이 되죠. 자, 경금은 양이고 정화는 음이에요. 그럼 자, 음과 양의 조화를 이뤘죠. 이걸 우리가 정관이라고 해요. 정관. 이렇게 나눠지는 거 정관. 그럼 사주에 또 불이 여기 하나 또 있네요. 불. 자, 화. 근데 이 화는 어떻게 돼요? 양화죠. 양화. 그러니까 자, 주인공 일간인 나도 양이고 상대편도 양이죠. 상대편 양화가 나를 극하죠. 이런 거 우리가 편관이라고 해요. 편관. 그 다음에 다른 예를 하나 볼까요? 또 이건 여자 사주였고 그 여자 사주에서 편관과 정관이 있다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자 이렇게 유소년, 청년, 중년, 만료이라고 가정하면은 자 남자가 둘이 있는데 첫 번째 만난 남자는 어떻게 돼요? 강압적인 남자를 만날 수 있다. 나중에 만난 남자는 너무 나한테 잘해줘.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주 풀이한다는 거는 날 잡아서 뭔가 이렇게 모든 걸 다 알고 하려고 하면 못해요. 그때 단순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훌륭한 어떤 사주풀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쉽죠? 자, 편관은 이런 성격이에요. 정관은 이런 합리적인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주는 볼까요? 두 번째 사주는 남자 사주인데 신금이야, 금. 금인데 여기 그 병화가 있죠? 자, 이거는 음이고 이건 양이에요. 아까 이건 반대죠? 이것이 정관이에요, 일단. 이것이 정관. 여기도 마찬가지죠? 양이니까 또 이것도 정관. 그럼 이 사주는 정관인 남자가 둘이 있네요. 이 남자 사주니까 이 정편관을 가졌다는 건 내가 직장을 한 번은 이런 정관 성격을 띈 직장을 얻을 수 있고 한 번은 또 같은 정관에 같은 어떤 정관과 관련된 쪽으로 일할 수 있는 인연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마지막에 여자 사주인데 이 사람은 임수 일간인데 양이에요. 양. 그럼 나를 극하는 게 뭐죠? 토잖아요. 토가 광이에요. 광. 이건 양토. 이것도 양토. 이거는 음토.
그러면 자, 나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편도 양, 나도 양. 이럴 때는 이걸 우리가 편관이라고 해요. 편관. 이것도 편관이죠? 토국수, 토국수. 토국수인데 이거는 음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관이라고 해요. 정관. 이거는 편관. 이것도 편관. 자, 이렇게 사주가 편관과 정관이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경우를 우리가 관과 우리가 살이라는 말을 편관을 또 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경우는 여자가 남자를 많이 만날 수 있는 어떤 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정관 성격을 가진 남자도 만날 수 있고 편관 성격을 가진 남자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어떤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남자가 많다는 것은 주인공이 인물이 있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잘생겼다는, 예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편관이 같이 있는 주인공은 대체로 미인이 많아요. 자,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 관성에 대한 이제 공부를 이제 오늘도 다 끝났습니다. 일단 나를 제어한다. 그런 개념, 통제한다. 그런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배로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